ISK를 향해서 드론으로 타격을 해서 IX 이번에 엊그저께 테러, 자살폭탄 테러를 기획했던 주요 인물을 3명 사살을 했다라고, 폭탄으로 타격을 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뭐 대단해요. 뭐 현대전은 사람이 운전한 게 아니고 드론으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IS 본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ISK의 본거죠. IS는 이슬람 이제 무장 세력이고 이슬람 해방 세력이고, 이쪽 세력 IS 하라잠이라든가 뭐 그런가 봐요. 이들은 목표가 지하드. 탈레반은 이제 그냥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해방해야겠다 이런 거고, ISK는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일단은 하라잠인가 그걸 통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그 인근을 지하드, 이슬람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좀 강성 단체. 그러니까 탈레반도 세지만 이 ISK는 세다. 강성이다. 탈레반이 미국하고 협상하고 작년부터 뭐 그전부터 협상했지만 작년에 미군 철수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협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협상할 때도 너희들은 배신했다 라면서 탈레반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보복할 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엊그저께 정말 보복을 했죠. 카불 공항에서 이렇게 자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미군들에게 이제 자살폭탄테를 했으니까 그것도 뭐 놀랄 일이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본거지 그걸 기획했던 몇 명을 이렇게 정밀 타격을 했다라는 거, 정말 현대전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1위야 당연히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소련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인가 일본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앞서던가? 하여간 6번째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행기 몇 대, 대포, 탱크 몇 대, 장갑차 몇 대, 잠수함, 군함 몇 대, 이거 가지고 한 거고요. 사실 전쟁을 할 때 핵무기를 보유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사실은 더 세고 안 세고 차지죠. 탱크가 몇 대면 뭐 하겠어요. 핵무기 한 방이면 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세, 우리나라가 더 세. 핵무기 빼고 가면 이 북한은 23인가 28인가 그래요. 북한이 굉장히 센 것 같아도 군사 수만 많지, 거기에 장비들은 정말 조잡하고 옛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최첨단 장비를, 핵 말고 최첨단 장비를 무력화하게 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그게 바로 드론이에요. 드론. 작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작년 9월에 전쟁을 벌였어요. 우리가 뭐 알았나? 우리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정면으로 붙었어요. 이 나라는 이제 저기 터키 위쪽에, 터키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두 나라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드론으로, 그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다 생중계를 했다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군사나 장비를 얼마나 많이 타격을 했는지를 서로 경쟁하듯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실제 전쟁 장면이 SNS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를 했던 게 작년 이제 9월에 벌어졌던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인데요. 그때 터키제의 드론이 정밀 타격하고 터키제 드론이 막 나다니면서 전쟁에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터키제 드론이 전 세계에 인기가 많다라고 그래요.
터키제 드론은 값싸면서도 효과적인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가고 이러면 이게 참 난감해요. 아무리 대포가 이렇게 좋고 탱크가 좋고 우리나라 탱크 K 탱크 되게 대단하거든요. 장갑차도 우리나라 뭐 포하면 또 우리나라잖아. 포병의 국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포병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드론이라는 게 무서운 새로운 전쟁의 또 양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 또 그걸 이제 뭐 막는 방법이 또 생기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가만 보면 중동에는 자꾸 내전이 많고 전쟁이 많고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우리 동북아나 이제 아세안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안정이 돼 있고 북미도 안정이 돼 있고 유럽도 맞더러 안정이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아프리카 뭐 이쪽하고 중동은 아직도 저렇게 막 자꾸 내전이 생기고 테러가 생기고 막 이래요. 자꾸 이게 무슨 문제로 자꾸 생기는 걸까?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이죠. 가난해. 아프가니스탄도 가난해. 650달러인가 뭐 1년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뒤에서 10번째 정도 돼요. 북한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가만 보면 가난한 나라들은 평온한 내전을 겪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가난이 심각한 가난이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옛날에도 가만 보면 전쟁이 뭐 이제 기원 전의 전쟁들은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만 유목민들이 이제 그 농사짓는 그 사람들, 유목민들이 약탈을 많이 하고 몽고 이런 데 약탈을 많이 했잖아요. 그들은 가만 보면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 민족한테는 그냥 문화야. 유목민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소 몰고 이렇게 다닌다 하니까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이렇게 다른 종족이나 어디 부유한 데 가서 약탈해 오는 게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가만히 거주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도적대처럼 그러다가 이제 몽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고 그랬지만 그 약탈로 이렇게 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약탈하는 민족들이 이동해가지고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되는 거고 그 무슨 슬라브족이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 비슷하거든요. 보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이주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배고픈 것이 전쟁이나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육되지 않은 거, 배우지 않은 거. 이것은 정말 전쟁이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또 교양이 없다라는 거죠. 뭘 배우지 않았다는 건 교양이 없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교양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좀 덜할 텐데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교육이 잘 된다고 해서 모두가 전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북한의 전 대통령이 간이라는 무슨 간이라는 사람인데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카불이 함락되기도 전에 다른 나라로 해외로 망명보다는 도피야 막 도피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 뭐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돈이 탈레반한테 들어가면
이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또 이제 가가지고 해외 어디가 있나?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이쪽으로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국민들한테 자기가 대통령인 자기가 교수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국민들한테는 큰 트라우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말이죠. 근데 이 간이라는 전 대통령은 사실 굉장한 지식인이거든요.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콜롬비아대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다른 대학에 가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요. 전공이 인류학이었어요. 인류학이 뭐겠어요? 이렇게 그 동양인, 서양인 뭐 이런 거 하고 민족에 대한 뭐 그런 거 하고 또 이 민족들이 어떤 종족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거든요. 이 다민족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했던 그런 학자였다고요. 심지어 옛날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시작할 때 그때 서로 사무총장을 누가 하냐 경쟁했던 사람이기도 해.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2001년에 미국이 그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대학자니까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치를 해서 대통령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20년 동안 정치를 잘못했으면 지금 이 지경에 처했겠어요. 그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건 아니더라. 이승만 대통령도 박사님이시잖아.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뭐 민족 독립투쟁 같은 거 할 때 투쟁 같은 거 안 하고 그때 당시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제 웃겨요. 독립 그 우리 대한 임시정부에 대통령을 시켜놓으니까 그 한다는 이제 연설이 우리 임시정부를 미국에 맡겨야 된다. 미국에게 맡겨서 미국이 임시정부를 관리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상해 한 번도 가지 않으시고 그냥 미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그 이후에 또 해방 이후에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뭘 잘한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또 다른 이제 마사드라는 가문이 또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제 러시아 그때 그때 저항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나중에 탈레반 알카에다한테 이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로 죽게 돼요. 그 아들은 영국에 일찍 유학 가가지고 영국에서 군사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배워서 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후원을 이제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탈레반이 집권을 했는데 우리는 탈레반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정권은 괴뢰 정부고 우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카불 그 이쪽에 있는 탄지시른가 뭐 이쪽에 본인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항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 언론에서는 이 군대가 이 사람이 저항군이라 해봐야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의병 수준이지 뭐. 그런데도 많은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희망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뭐 같은 가문이 다른 가문이라 하더라도 간이 가문에 이 형은 도망가 가지고 있고 자기 동생이 또 있거든요. 자기 동생은 그 탈레반에 투항해서 탈레반의 협조자가 됐어요. 형은 대통령인데 해외로 망명하고 동생은 탈레반에 가가지고 나 탈레반이 좋아요. 그러면서 탈레반을 찬성해요. 라고 했는데 이 동생이 누구냐면 형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 하면서 그 밑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꽉 쥐었던 사람이야. 뭐 무슨 공장이니 무슨 물류니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큰 부자죠. 그러니까 탈레반도 이 사람을 죽이진 않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둘 다 지금 이제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탈레반하고 협조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마사드 가문의 아버지는 저항하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들은 지금 반군을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잘 배운 사람 중에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배운 사람 중에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까? 가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평등이에요. 평등하지 않으면, 권력이 독점되면, 그러면 이제 그 탄압이 생기게 되고, 그 권력이 독점이 되면, 그러면 차별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는 이제 굉장히 억압을 받게 되고, 빈부익차가 굉장히 강해지죠. 누구는 권력과 부를 누리고, 누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거기다 민족까지 달라져 버리면 여러 개의 민족 중에 한 민족만 부상하고 나머지 민족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차별, 권력의 독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육, 배우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차별, 가난, 이런 것들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해결했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했냐?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교육이 다 이루어졌어요. 초등학교 교육 다 하고 중등, 고등까지 다. 뭐 대졸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대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나라죠. 교육이 고급 교육인지 몰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소통할 만큼 다 됐어요. 차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었고 막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 정리를 잘했어요. 농지 정리.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삐뚤삐뚤하는 논들을 계획 정리하고, 또 대지주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를 몰수했다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해방 전인가요? 해방 후인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북한은 무상 몰수 그냥 뭐 지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공동 경작 이런 식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으로 몰수를 했어. 돈 주고 이제 다 땅값을 쳐가지고 다를 몰수했죠. 그 다음에 분배를 했는데 이제 갖고 싶은 만큼 돈 내는 만큼 했고, 지주들한테는 다 주지 않았어요. 제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만 평, 만석지기 뭐 이런 사람들 땅이 걷는 땅이 다 자기 땅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대지주가 있었다고. 근데 토지 개혁을 하면서 대지주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 몰수했으니까 또 얼마만큼 이상은 더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게 지금 같으면 불가능하죠. 그때였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해졌어. 그때는 농민들이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상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주가 사라지고 자기 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지는 반듯반듯하고, 이것이 초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정부 수립 초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평등을 경험했다. 또 6.25를 통해서 진짜 다 평등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후에 평등
대통령이고 그 이후로 자유경쟁체제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가지고 역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것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많이 해소했는데 대신에 이제 뭐 지금은 또 다시 불평등이 커지고 빈부의 격차가 켜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가난이랬죠. 우리나라는 가난을 해결했잖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교를 만들든지 뭐 녹색혁명을 일으켰거든요.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계속해서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엄청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일단은 먹을 것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성장한 거고, 이 지금 내전이 심하고 어려운 나라들, 위기에 처한 나라 많아요. 이제 요즘에 니카라과 이런 데도 보니까 대통령이 오선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농성하고 있고 그렇더라고. 뭐 전 세계 문재인들인데 많은데요. 대부분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선물하세요.